주역 강독 37번째 시간 풍화가인을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박장금입니다. 풍화가인은 괴 제목처럼 가족에 대한 괴입니다. 말이 가족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핵가족은 아닙니다. 중국의 가는 중국 주나라 봉건제도에서 온 것으로 국가는 가정의 확대판과 같습니다. 그 증거가 국가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당시 대가족은 최소 500명 정도였고 이것을 몇 개 합하면 국가가 된 것입니다. 큰 대륙의 통치는 이제 가라는 최소 단위의 다스림이 이제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정도로 집을 다스리는 가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풍화가인의 상을 일단 볼까요? 풍화가인의 상은 밖은 이제 바람이고 내괴는 불에 해당이 됩니다. 안에서 불이 지금 정밀롭게 타올라야지만 불이 이렇게 타올라야만 이것이 바람을 타고 사회로 천하로 확장하게 됩니다. 대학에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이런 자연의 이치, 집안에서 아주 정밀로운 불이 잘 타올라야 그 바람을 타고 사회, 그 다음에 평천하까지 가는 이치를 잘 반영한 윤리입니다. 내부에서 잘 타오르는 불은 반드시 바람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집안의 가도가 불처럼 타오를 때 그 바람은 천하와 연결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인의 괴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리여정입니다. 가인은 여자의 발음이 이롭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여자가 바르면 가도가 제대로 서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편안함을 뜻하는 안자도 지금 이 가자, 집안 안에 여자가 있는 모습입니다. 집안에 여자가 이렇게 잘 주관을 할 때 편안하다는 뜻인 것이죠. 남자는 밖을 주관해야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여자를 말하지만 결국 남자의 역할이 밖에서 행해져야 함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죠.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다운 것이 이제 가도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그 가인괴이기 때문에 여자의 발음을 더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전에 보면은 부부, 자자, 형형, 제예, 부부이 가도정이라고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형은 형답고 아우는 아우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가도가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정가이 천하정의입니다. 바로 가정이 바로 서면 천하가 바로 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각자 맡은 도리와 책임을 다할 때 가도도 이루어지고 천하도 바로 선다. 그러니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것. 이것에 대한 어떤 훈련 이런 것이 집안에서 이루어짐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는 초구로 한유가입니다. 한은 한가하다라는 뜻이죠. 한가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한가하다는 방비하다, 막다 하는 뜻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가하려면 어떻죠? 바깥의 외부의 혼란스러움을 단절해야지만 자신만의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한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은 방비하다는 또 막는다는 뜻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악함, 옳지 않음을 막는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막는 것. 그것을 법도로서 방비하면 후회가 없다. 회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법도를 세워서 이제 방비하라는 뜻이 한유가이고 한마디로 법도를 세워서 초장부터 잡아라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이제 다스리는 초기에 법도를 잘 세워야 회망,
후회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방종하게 되면 나중에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서 후회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회망은 후회가 없다는 이제 뜻인데요. 주역을 이제 읽다 보면은 무회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무회는 잘못을 자기가 했더라도 그것을 깨닫고 개선하면은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는 결과가 온다 라는 뜻이라면, 회망은 자신이 지금 그 징후를 알아차려서 아예 그 예법으로 방비를 하면 후회가 없게 된다라는 뜻으로 회망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회망과 이제 무의 차이를 이제 같이 비교해 가면서 주역을 읽으시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위는 무유수입니다. 수. 수라는 것은 이룬다, 성취한다라는 뜻입니다. 성취한다, 이룬다는 뜻인데, 근데 이루는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유괴입니다. 괴는 음식을 넣는 그릇인데 음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음식 안에 있다. 그렇게 해서 바르게 하면 길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룸, 성취, 6이라는 것은 지금 4개에서 지금 6이 또 음자리에 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필코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나서지 말라. 그리고 단독으로 결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인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을 안에서 챙기는 일을 해라. 이제 이런 뜻인 것이죠. 그리고 죄중괴도 괴가 아까 음식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음식뿐 아니라 뭐 자녀 교육이라든가 집안에서 이제 챙겨야 할 것들을 잘 주관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 챙기면서 바깥에 있는 남편과 아주 조화를 이루면서 집안의 도를 잘 지키라는 뜻인 거죠. 만약에 주역 점을 쳤을 때 유기효를 내가 뽑았다면 자기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밖으로 펼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 수도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무유수 아닙니까? 이룸을 하지 말라. 이루는 바가 없다고 했으니까 자신의 능력을 밖으로 펼치지 말고 지금 안으로 돌보는 그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3으로 가보겠습니다. 9.3은 가인 학학입니다. 여긴 효효로 돼 있는데 효효, 학학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읽게 되는데요. 이 효효나 학학은 의성어를 뜻합니다. 지금 가족 구성원들이 가도를 너무 이제 세게 이제 가장이 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과도하게 이제 가장이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집안의 이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원망하는 그런 풍경이 눈에 이제 그려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후회가 있을 수도 있고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근데 끝내 지금 길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하다고 말하고 있을까? 그리고 부자, 지금 부자가 지금 희희낙낙하면 끝내 지금 수치스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 보겠습니다. 9.3은 지금 이 4개에서 지금 제일 윗자리에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의 역할을 이제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양자리에 양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집안의 어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제 다스리는데 이제 지나치게 이제 엄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또 엄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면서 그런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집안이 콩가루가 돼서 희희낙낙하게 된다. 절도 없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전에 보면은 엄자가 나옵니다. 엄자가 엄군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엄한 이제 군주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엄은 혹독하다, 지독하다는 뜻이고요. 엄자의 구성을 보면 이 안에 있는 이 감자가 각골문에 보면은 호랑이 꼬리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이 함부로라는 뜻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군이라는 것은 이제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리는 뭐 가장보다는 늘 이제 불임을 받는 입장이니까 반항심이 올라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말로 해도 되는데 굳이 저렇게 폼 잡으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나?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막 혼내면 제가 막 반항심이 올라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집이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감정 교류가 원활하게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좋은 말로 하면 요리조리 피하면서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을 다스리려면 이제 사적으로 형성된 어떤 정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엄군이 요청이 되는 거죠. 나의 이제 문제, 가족의 문제들을 따끔하게 말해줄 어른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희낙낙하면서 제멋대로인 콩가루 집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원성이 높더라도 집안의 기강을 잡는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강이 이제 잡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육사로 가면은 부가 대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부유하니 크게 길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육사는 음자리의 음으로서 공손하고 집안에서 이제 안정되게 처신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지금 그 9, 3과 지금 육사는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도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사가 이렇게 안정되고 공손하게 처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대길한 것입니다. 부가에서 부를 보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그냥 단순히 물질적 풍요로움으로만 얘기되지 않습니다. 동양에서의 이 부라는 것은 정신적 가치, 덕행으로 부를 삼는다는 이제 말이 있는데, 이 정신적인 영역까지 다 포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물질적인 집안이라는 것, 이것을 잘 보살피기 때문에 크게 길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9호는 왕격유가입니다. 격이라는 것은 지극하다는 뜻입니다. 왕인데 아주 지극하게 이 집안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극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휼, 근심하지 않아도 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집안을 세우는 도를 지극히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도라는 것은, 이제 왕이라는 것은 치국, 천하를 다스리는 일인데, 그런데 그 치국이 결국 수신제가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바르게 다스려지면 그 천하가 잘 다스려진다. 예로부터 성군은 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집안을 바로 잡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세우는 도가 지극하게 되면 사실 저절로 그 다음에 사회의 도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천하가 지금 다스려지니까 물휼, 근심하지 말고, 휼이라는 것은 근심하다.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으니 길하다 라고 말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구로 가겠습니다. 상구는 유부위여입니다. 이 가인기의 마지막 효인 것이죠. 마지막 효에서 믿음과 지금 위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위엄이 있으면 끝까지 길하다. 사실 끝까지 길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 상구는 항상
이 전체 그 괴의 흐름 안에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별로 이제 위태롭거나 아니면 흉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지금 믿음과 위험, 이걸 끝까지 이제 견지할 때 끝내 길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상구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도의 완성인데요. 가도는 지극한 믿음과 위험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계속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사로운 어떤 어떤 그 자애라든가 은혜, 이런 것 사이에서 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희천 선생은 자애가 넘치면 위험이 없어지고, 또 은혜가 앞서면 의리를 해치게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도에서 믿음과 위험이 있어야 끝내 길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 쉽지, 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그 엄격함을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상대에게 믿음을 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이제 잘못 지적했다가 사실 상대가 고치기는커녕 이제 감정을 상하면 서로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좋은 게 좋은 거라면 이제 입을 이제 닫아버리기 이제 십상인데요. 하지만 상대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이제 문제를 알게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의 원망을 두려워하면 입을 닫아버리고 사람 좋은 척하기 쉬운 거죠. 상대의 원망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제 엄격하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길 텐데, 공자님은 이제 마지막 표 주석에서 반신을 얘기하십니다. 반신. 자신의 몸을 지금 돌아보라는 거죠. 자신의 몸을 지금 돌아봐라. 그러니까 가도를 잡으려면 먼저 자신부터 성찰하고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위험을 갖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상대한테 믿음을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안의 가도가 잘 펼쳐지면 이제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건강한 사회가 되고, 결국 그것이 천하가 다스려지는 게 된다. 그러니까 천하가 잘 시작되려면 이 가도에서 시작이 되고, 사실 더 안으로 들어가면 반신, 수신, 자신의 몸을 잘 다스리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이렇게 주역의 풍화가인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논어하기편에 이제 증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루에 3번 나 자신을 돌아본다. 남을 위해 일을 함에 진심을 다하지 않았는가? 친구와 사귐에 신실하지 않았는가? 전에 받은 것을 충분히 익히지 않았는가? 라고 말을 하는데, 이 구절이 새록새록 생각나는 괴가 풍화가인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